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인사 1급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보고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로컬 디스크 C에 iCube 코어, iCube 코어 DB에 들어가신 후에 기존에 있는 두 가지 파일 지워주시고요. 어태치 파일 안에 있는 두 가지 파일 지워주시면서 깨끗이 해주시고요. 우리 카페 자료실에 있는 기출 DB 자료를 받아 놓으신 거를 붙여 넣기를 먼저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DB 용량이 좀 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붙여졌으면 iCube 코어 쪽에 다시 오셔서 리스토어에 코어 큐브 리스토어 오신 다음에요. 자, 설치 DB 경로 우리 붙여 넣기 한 C 드라이브에 iCube 코어 DB를 경로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복원 눌러주시면 이런 까만 창이 나오고요. 여기 두 개 다 파일이 다 붙여졌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DB가 붙여넣게 되면서 시스템에 좀 안정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제 파일 붙여넣으신 다음에 X자 누르시고 막 닫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복원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 다 시뮬레이션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복원해 보신 다음에 직접 풀어보시고 부지런히 손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하니까요. 요런 거 귀찮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실습해 보고 가시길 바라고요. 계속 들으신 분은 잔소리 같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네, 이렇게 멘트가 떴고요. 이제 X자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기다려 주신 다음에 iCube 코어 2018 열어보고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iCube 핵심 ERP 2018을 같이 열어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인사 1급 회사 A입니다. 인사 1급 회사 A고요. 사원 코드는 네, 장미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장미란이 그 여자 역도 선수였거든요. 근데 수업하다가 느끼는 건 장미란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나이를 실감하고 있는 충격적인 그런 상태를 제가 겪은 적이 좀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슬픕니다. 네, 여튼 그렇고요. 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회사의 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중 인사 1급 회사 A 회사 내용으로 맞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에 있는 정보들 보고서 화면을 읽어내라 라는 거고요. 사업장 등록 쪽 들어가셔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회사 본사 쪽. 네, 1번 회사 업태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 도소매라 틀렸고 2번 보기는 계엄 요널을 틀렸네요. 11월 20날이라 틀렸고 그리고 회사 종목은 교육훈련이 아니라 레저용품이네요. 정답은 4번인데요. 그리고 회계기간은 위쪽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2번은요. 회사의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부서 등록 정보니까 부서 등록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정답은 3번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1000사업장 소속 부서 5개이다. 네, 사업장 코드 1000사업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사용기간 12월 말일까지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5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000사업장, 그리고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자, 사용기간은 다 전부 2018년도 1월 1일이 아니고요. 이 아이는 2012년도에 시작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보기는요, 관리부는 본사 사업장 소속 관리 부문으로 관리된다인데요. 자, 요거는 관리부. 인천지점도 관리부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4번 같은 경우는 2000사업장 소속 코드는 4개이긴 하지만 얘 이제 사용 안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개죠, 3개.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3번, 요거는 당회사의 사용자별 권한의 설정을 확인하고 시스템 관리 모듈 내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 가능한 메뉴들에 대해 사용자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요거는 사용자 권한 설정 요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용자 권한 설정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네, 시스템 관리 내에 사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밀한 사원에 대한 조회 권한, 메뉴 권한을 보시면 되겠네요.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네, 정답 4번이네요. 시스템 환경 설정의 메뉴에 조회 권한,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관리 쪽에 여기죠. 시스템 환경 설정. 여기를 보시면, 자, 조회 권한이 부서예요, 부서. 그래서 요걸로 찾으시면 되는 것을 부서. 그래서 맞는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원 등록, 1번 같은 경우는 사원 등록 메뉴 조회 권한은 사원이 아니라 사업장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네, 4번 문제. 2018년도 귀속 특별급여 구분의 지급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해 보고요. 기본급, 지급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네, 여기서는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나 봅니다. 인사급여관리 쪽에 있는 기초환경 설정 쪽으로 가셔서요. 지급공제 항목 설정이니까 기초환경 설정에 있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가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다른 거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급여 구분이 특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급되는 것 중에 기본급 부분, 요거에 대한 내용들, 여기 있는 거 보라는 거네요. 그래서 마감 취소를 먼저 선행하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것들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것은 정답 1번인데요. 자, 과세 지급 항목으로 감면 적용 대상 지급 항목이다인데요. 네, 과세급은 과세고요. 감면 여부 열어서요. 네, 1번이 바로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요. 수직자에 대해서 정상 적용이라는 거는요. 별도 계산식 기준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별도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네, 그리고 월정급여 포함됐으니까 3번 틀렸고, 입퇴사자 같은 경우는요, 미지급한데요, 특별급여. 그래서 요거 4번 보기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있는 내용 파악해보고 읽어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인사급여 기준 설정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라입니다. 네, 요거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용 보면, 네, 알맞지 않은 거. 정답이 3번인데요. 자,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입사자, 퇴사자의 경우는요. 자, 근무한 일수 상관없이 월정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사자는 월 기준이라서 하루만 일해도 네, 월정에 다 지급하는 게 맞지만 퇴사자는 일할 계산이에요. 일 계산이라서 그 일한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1번 보기는요. 직종별로 네, 출결 마감 기준이 동일하니까 1번은 맞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수습직 급여 기간은 1 맞고 네, 4번 보기 같은 경우도 이행상한 신고 집계 방식, 귀속 지급 연월 둘 다 일치해야지 집계합니다.
다른 보기들 맞는 설명이었고요. 6번 문제. 네, 당회사의 호봉코드 관련 상세 관리 코드 확인하고서 급여 계산식에 이용하지 않는 관리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호봉 쪽이니까 네, 급여 쪽 이쪽으로 보면 호봉 코드가 있고요. 여기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리하지 않는 거라는 부분이죠. 비고가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0은 급보수당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네, 7번 문제. 전 사업장 대상으로 매년 교육관리 진행하고 있고요. 9월 17일 시작하는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인데요. 자, 요거 인사관리 쪽에 교육관리 쪽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대상자 설정 이쪽에 들어가시면 대상자 설정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9월 17일 날 한 거네요. 그래서 요거 교육 대상자 설정 쪽에 들어가 보시면 네, 대상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없는 사람 찾으면 되는 거라서요. 김준호가 없죠. 김현준, 이자연, 최영우는 있지만 김준호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네, 8번 문제. 자, 박성호 사원에 대해 연말정산 가족 2017년 기속 부양가족 기준으로 자, 인사정보 부양가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사정보 등록에 가셔서요. 네, 박성호 사원, 14번에 있는 박성호 사원에 여기 부양가족 반영을 하고자 하고요. 부양가족 반영이 된 후에 이쪽 부양가족 탭에 있는 내용을 읽어내시면 되는 건데요. 자, 부양가족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고 기존에는 인사기록 카드를 갖고 오라는 게 더 많았는데 요새는 연말정산 가족을 가져오라는 형식으로도 좀 많이 바꿔서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2017년도 연말정산 가족 기준으로 해서 네, 조회를 해서요. 지금 박성호 사원 체크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반영이 된 후에 무조건 첫 번째로 올라가니까 뭐야 왜 달라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14번으로 반드시 내려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맞은 것은요. 정답 3번이네요. 부양 60세 이상 2명. 예, 요거 2명. 예, 요거 맞고요. 네, 다른 거는 다 틀린 설명이니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고요. 자,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9월 22일 기준 장기근속제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요. 네, 지급공제 항목에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인사관리 쪽에 근속연수 현황 쪽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장은 인천지점이라 인천지점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퇴사자는 제외 기준일은 9월 21일 네, 연수 미만일수 버리고요. 모든 경력은 포함하네요. 모든 경력 포함 요겁니다. 요걸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단서 조항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걸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10년 초과 15년 이하니까 10년 이하에서 찾지 마시고 15년 이하 쪽에 찾으시면 되는 거네요. 없어요. 그리고 20년 이하는요. 3명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네, 3명이라서 3 곱하기 10, 30만 원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25년 이하 1명 있네요. 15만 원. 예, 총 그래서 3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이라서 45만 원에서 정답 3번입니다. 10번 문제. 어학수당을 사원별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했네요. 자, 퇴사자 제외. 유효기간 내 어학신만 인정하네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사원 정보 현황에서 자격 면허라든가 어학 관련된 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회 조건은 모든 사업장이니까 공란으로 두시면 되는 거고 자, 퇴직 제외니까 퇴직 제외 쪽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학시험 쪽으로 가주시고 어학시험명은요. 요거죠.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410점 이상 3만원, 450점 이상 5만원인데요. 지금 유효기간이 현재 9월 현재 유효기간에 있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라서 지난 예들 2명은 받을 수가 없고요. 요 3명 해당이 됩니다. 3명이 보니까요. 410점 이상 2명, 그리고 450점 이상 1명이네요. 그래서 5만원 플러스 6만원 하니까 11만원에서 2번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자, 2018년도 9월 기속 특별급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입니다. 지급 대상 요건을 직접 등록하고요. 지급일자 생성도 하고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 얼마인지 급여 계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네요. 네, 특별급여 관련된 거. 네. 지급일자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급일자 생성은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고요. 2018년도 10월이네요. 네, 그래서 2018년도 10월 5일자로 해서요. 네, 요거는 분리로 그냥 해주시고요. 네, 지급사업장은 1000번 본사, 2000번 인천지점이고요. 사무직 연봉 월급, 생산직 월급 1급이네요. 네,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해서 한 번에 내용을 찾겠습니다. 네, 특별급여고요. 네, 특별급여고요. 네, 급여 구분은 특별급여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코드 잡아놓은 걸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네, 사업장은 자, 저는 일괄 등록을 할게요. 사업장은 예, 전체로 잡을게요. 네, 그리고 사무직 연봉 월급, 생산직 월급 1급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인천지점에 있는 사무직 월급, 사무직 연봉, 회사 본사 인천의 생산직 월급, 생산직 1급 네, 전부 다 이 내용을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했고요. 자, 이제 급여 계산을 해봐야겠죠. 급여 관리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2018년도 10월로 해서 지급일 네, 이걸 하신 다음에 조회 누르시면 대상자가 나오고요. 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체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급여 계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는 총 과세 금액이에요. 그래서 급여 계산이 다 된 다음에 급여 총액 탭으로 가신 다음에 내용을 찾으셔야 되고요. 자, 급여 총액, 과세 총액이죠. 여기 10486-050 찾으시면 되는 4번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12번이고요. 자, 당해사는 회사 본사, 총무부 부서에 대해서 2018년도 연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네, 고민 없이 연간 급여 현황으로 들어가셔서 조회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찾으시면 되고요. 네, 분류 기준은 네, 그냥 두시면 되고 네, 급여네요. 급여고요. 사업장은 회사 본사네요. 회사 본사. 네, 부서는 총무부 부서만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예, 그대로 해서 조회 누르신 다음에 내용 보시면요. 네, 지급 합계와 공제 합계 요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11269-860이 지급 총액이고요. 공제는 11248-3202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총액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네, 13번인데요.
자, 9월 기속 상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대요. 직접 계산식 설정해서 상여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요. 기초환경 설정에 있는 여기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가셔서 상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기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것들 그대로 두시고 분류는 무분류이고요. 계산이 계산으로 되어 있네요. 계산. 그럼 여기 계산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계산기 같은 게 나오고요. 자, 책정 임금 월급을 200으로 나눈 다음에 70을 곱하는 게 상여네요. 그러면 책정 임금의 월급이고요. 나누기 209 곱하기 7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9월 기속 상여고요. 조회 누르시면 대상자들 나오고요. 전체 클릭하신 후에 급여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구하라는 건 총과세네요. 급여 총과세 11440-530이죠. 정답 1번입니다. 14번. 자, 당회사 모든 사업장의 2018년도 기속급여 항목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항목별 급여상여 지급 현황을 보시면 되고요. 상반기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 구분은요. 급여.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니까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네, 집계 구분은요. 근무조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와 2조의 건강보험 공제액은 각각 얼마인가인데요. 자, 1조, 2조 건강보험 공제액은 2056080-588900에서 정답 2번이에요. 네, 15번. 네, 9월 기속 급여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직접 추가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수용 사원 급여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급여관리 쪽에 아니죠. 기초환경 설정 쪽에 지급공제 항목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급여에 해당되는 자격수당에 대한 거를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고요. 분류코드는 자격별이에요. 네, 그리고 코드는요. 100번 금액 3만원 그리고 200번 금액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9월 기속 이번엔 급여고요. 조회 누른 다음에 김소영 사원 체크한 후에 급여 계산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김소영 사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네요. 22420, 2240 푸시면 되는 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6번이에요. 네, 일용직 사원에 대한 거네요. 요거는 뭐 자주 푸는 문제였죠. 일용직 관리 쪽 폴더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들어가셔서 푸시면 되고요. 기속은 9월이고요. 지급일은 일정 기간 지급. 네, 그리고 네, 조회 눌러주시면 대상자 나오고요. 전체 클릭하시고 일괄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일 9시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신고제 7,000원에서 적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구하라는 건요. 전체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보라는 거네요. 자, 정답이 3번에서 해당 지급일자의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총
47440원이다가 틀렸고요. 자, 80050이 총 소득세 원천유수한 부분입니다. 그 다른 보기들은 맞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보기들은 네, 맞았으니까요. 예, 보시면 됩니다. 급여총액 탭에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총 과세금액, 총 실질금액 이런 거 나오면 꼭 급여총액 탭으로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17번인데요. 자,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하고 있다 입니다. 18년도 9월 기속 급여구분 이수희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 책정임금 시급이 일단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시급부터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사정보 등록에 있는 이수희 사원, 네, 여기 들어가셔서 급여정보에 하단에 있는 부분, 책정 1급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F3을 누르시면 내용 보이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책정임금 현황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컨트롤 F3 계속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11,110원이네요. 11,110원. 그래서 11,110원. 책정임금 시급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은 근태 결과 입력 쪽에서 들어가셔서 9월 기속에 해당되는 급여의 이수희 사원의 내용을 보면요. 세 번째 이수희 사원이 있고요. 연장 23시간, 총 심야 근무 4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친구를 잠깐 불러오면 자, 총 연장 근무 시간은요. 23시간 곱하기 1.5배 곱하기 그리고 11110 플러스 심야는요. 총 4시간 곱하기 2배 곱하기 11110 이렇게 되겠네요. 합치시면 472175 나오는데 원단위 절사 472170 찾으시면 되는 거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계산기는 꼭 갖고 가세요. 네, 18번 문제.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급여 대상자를 누락했네요. 그래서 자, 자재부를 추가해서 요거를 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쪽에 가셔서 네, 여기에서 2018년도 9월이고 네, 이번에는 요거 지급일이 매일 지급이네요. 매일 지급. 예, 조회 누르셔서 네, 대상자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는 자재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이고요. 자, 지급일 네, 매일 지급이고요. 조회를 누르시면 현재 3명이 여기 기존 연월 9월이면서 매일 지급인 사람인 대상자로서 여기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9월 매일 지급 일용직 급여 대상자 이제 바구니에 놔준 거고요. 지금 자재부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네, 자재부에 있는 김주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여기서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일용직 급여임금 및 계산에 가셔서 조회를 누르시면 김주원 자재부 사원이 추가가 됐죠. 예, 전체 클릭하신 다음에요. 일괄 적용 그대로 해주시고요. 9시간 평일 토요일 9시간 가정하고 있습니다. 7,000원 적용 눌러주시고요. 자, 비과세 신고분을 찾으라는 거네요. 그래서 급여 총액의 비과세 신고분 561000 찾으면 되는 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네, 19번 문제는요. 자, 퇴직금 계산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요.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건데요. 자, 요거는 퇴직금 관련된 퇴직정산관리에 있는 퇴직기준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 보라라는 얘기고요. 네, 그 정답은 예, 정답은 1번인데요. 퇴직금 계산 시에 설정값을 따르지 않고 노동부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다인데요. 노동부 기준 적용 안 한다고 떡하니 써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 찾아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그리고 평균임금 기간 산정 출간 마감일 기준 3번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진 적용하지 않는 거. 네, 누진 적용 여기 안 하고 있습니다. 4번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2번 보기는 여기 마감 취소를 누르셔서요. 여기 평균임금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거 아니죠. 여기 그 기본 설정 쪽 여기서 들어가시면 지금 일평균 임금으로 계산됐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0번은요.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으로 퇴직금 내역에 대한 현황을 기간별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퇴직금 산정 현황 보시면 되겠네요. 그 사업장은 인천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기간은요. 2018년도, 2017년도네요.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네, 퇴직금 지급 총액인데요. 인천지점 사업장. 네. 신고 기속이 2017년도로 바뀌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퇴직금 지급 총액인데요. 총 3명이 있었고요. 퇴직금 요 부분. 퇴직금의 지급 총액은 107-228-040 하단에 있네요. 네, 정답 3번입니다. 21번, 자,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집계 방법이 아래 보기와 같이 변경되었네요. 그래서 직접 환경 설정을 변경하라고 했고요. 근로소득 구분에 대해서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해서 찾아보라고 하고 있네요. 네, 요거는요, 일단은 기초환경 설정에 있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이행사항 신고서 집계 방식 기준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집계방송이 기속 지급 연월이 아니라요. 지금 기속 연월만 되어도 집계가 되네요. 이렇게 하신 후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세무관리 있는 거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네, 신고사업장은 네, 회사 본사입니다. 신고서 추가 눌러주시고요. 네, 2018년도 8월, 지급이 9월이고요. 소득처분 이런 것들은 네, 비해당이고요. 신고급은 정기고요. 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회 눌러주시면 네, 이런 멘트가 나오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반 데이터 반영 요거는요. 매월 징수분 전체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세 농수세 반영은 미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 눌러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 요 부분에 대한 총지급액과 소득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22번은요.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진행 현황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의 차감유지 소득세 공제 항목의 총합은 얼마인가 인데요. 네, 요거는요. 네, 여기 닫기로 나와주시고요. 네,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현황 쪽 가시면 되고요. 네, 정사는요. 계속근무자라서 2017년도 13월자 해당되는 사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사업장은 네, 딱히 없고요. 부서도 딱히 없네요. 네, 마감기부는 분납 미신청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네, 2017년도 기소 연말정산 대상자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네, 쭉 가시면 기납부세액이 있고요. 차감징수세액이니까 요거는 공제현황 쪽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1407410 네, 요거네요. 아이고, 여기 맨 끝까지 오셔서 여기 1407410이죠? 요거 1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제 현황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23번은요. 엄연회 사원의 2017년도 기속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천 징수를 기준으로 한 거를 파악해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에서 파악하시면 좀 더 쉬우시고요. 기속이 2017이고요. 사업장은 네, 전체로 하겠습니다. 네, 조회 누르신 다음에 엄연회사원 8번째 있는 엄연회사원을 클릭하시면 2017년도 전체 급여 내역과 감면된 내역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쭉 왼쪽으로 오시면 오른쪽으로 오시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래서 감면 소득과 감면 세액이라서 네, 이쪽 쭉 감면 소득, 감면 세액 쪽 이쪽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감면 소득과 감면 세액. 감면 소득은 30200000, 감면 세액은 150만 원. 정답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감면 쪽은 중소기업 취업 쪽 감면 밖엔 거의 보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61번, 62번 쪽으로 오셔서 감면 세액, 감면 소득 확인하시면 되고요. 24번 문제인데요. 자, 계속근무자 장명훈 사원에 대해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 시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누락했다고 합니다. 장명훈 사원에 대해 한부모 가족 공제를 추가 적용한 다음에요. 연말정산을 하래요.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쪽에 가셔서 연말정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산은 계속근무자라 13월이고요. 자, 조회 그냥 눌러주시고 장명훈 사원, 여기 있네요. 장명훈 사원이 있고요. 네, 지금 마감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장명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기본 공제되어 있는 부분만 있고요. 그 한부모 공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더 해주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여기 인적 공제 탭에 있는 쪽에서 한부모 가족 쪽을 눌러보시면 비해당 해당이 나오고요. 이걸 해당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정산자료 입력 쪽에 받고요. 네, 출근명세. 네,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정산명세가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부모 가족 공제가 반영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결정세액조 이쪽에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분, 네, 요거 소득세를 찾으라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1804000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였고요. 25번입니다. 자, 강민주 사원에 대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어서 상실신고하려고 한다입니다. 자, 내역을 입력하라는 건 아니고요. 확인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회보험관리 쪽에 있는 사회보험 상실관리 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조회 눌러보시면 강민주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일과 신고 구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쪽에 상실 코드 같은 거, 상실일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인데요. 신고일은 9월 28일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건강보험 1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당해운도 건강보험에 산정월수는 9개월이죠. 그래서 틀렸고 고용보험 당해보수총액은 11666-640이라 틀렸고요. 4번은요. 국민연금은요. 사용관계 종료라서 60세 이상 정년에 따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신고구분 쪽에 신고일 9월 28일 여기에 맞는 정답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인사 1급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조금 기존에 잘 안 나왔던 문제 유형들도 좀 나와서 메뉴들을 조금 다른 메뉴들 좀 들어가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위부터 다양하게 계속 출제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실무 연습해 보시고 하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